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소년소녀 가정을 돕기 위해 구티비가 천사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가정교회를 지키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혼 생활의 첫 관문인 신혼여행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 1년의 절반을 봉사하고 돌아온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는 구티비 천사 지원 프로젝트가 올해는 소년소녀 가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가 후원해 전국 100가정을 선정했는데요. 해당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은 구티비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년소녀 가정,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어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들이나 양육의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위탁 양육이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천사 지원 프로젝트의 올해 대상자로 소년소녀 가정 아동들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특별히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구티비에 3천만 원을 기탁하면서 더욱 많은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시작점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지한다는 그런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구티비가 마침 이런 사회적인 환원과 사회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한 젊은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성도들과 모금 활동을 500일 넘게 이어왔습니다. 한별 목사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역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외 이웃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대림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선 소년소녀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처음 시설을 개설할 당시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전무해 개인의 사비를 들여 집과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정부와 구청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제정돼 약간의 운영 보조금과 복지사들의 급여가 나오지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밝아지고 건강하게 잘 크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보람인 것 같고요. 저한테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호자로서 주의 양육자로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열악한 형편에도 손 원장은 아동들을 양육함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부족함 없이 성장하도록 도와 건강하고 인성 바른 사회인으로서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장래의 희망마저 꺾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갈수록 심화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중국 공안이 기독교 가정을 급습해 부모를 테러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상황도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중국 기독교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제재가 강화되면서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기독교 탄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한 홈스쿨링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 탄압의 이유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타이위안에 있는 자오웨이카이 성도는 홈스쿨링 중단을 거부해 테러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자료 불법 소지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오 형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산주의 무신론 공교육에 종속시킬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중국 당국은 자오 형제를 구금하고 그의 집을 급습하고 또 홈스쿨 자료를 압수하고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 탄압은 중국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시 장족자치구 법원에서는 홈스쿨링을 진행한 기독교 가정 부모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성경 비디오 플레이어를 제작한 중국 기독교인 4명에겐 최대 징역 6년과 벌금 20만 위안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15개 지부를 두고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돕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전역에서 교회가 철거되고 있다며 가정교회를 지키기 위한 한국 교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 부모를 탄압하는데 점점 더 많은 국가의 자원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에 따라서 자오 부부 같은 기독교인 부모를 지원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공안의 체포를 무릅쓰고 가정교회를 이어가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디지털 성경 등 신앙 교육 자료가 담긴 상자 속 주일학교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3천여 박스를 중국 내 가정교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결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의 첫 관문인 신혼여행은 편안한 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곤 하죠. 그런데 휴식이 아닌 봉사를 택한 부부가 있습니다. 1년간의 세계 여행을 다니며 절반의 시간을 봉사활동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신간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의 저자 김현영, 홍성남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하고 돌아온 찐부부 여행러 조이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밝고 통통 튀어오르는 흥을 자랑하는 신혼부부 김현영 씨와 홍성남 씨. 이들에겐 평범한 신혼부부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1년간 세계 일주를 돌며 인도와 아프리카 등 빈민촌 아이들을 섬기는데 5개월을 보낸 겁니다. 부부는 1년간 28개국을 여행한 신혼 봉사기가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세계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퇴사를 하고 근데 그때 마침 저보다 더 용감한 아내를 만났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 꿈꿔온 세계 여행을 시작하며 여행의 목적이 바뀌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아내 김현영 씨의 조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한국행을 고민하다 탄자니아 빈민촌 아이들을 만나며 봉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매일같이 계속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처음으로 탁 맞닿아서 만난 순간 저를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는데 이 어루만져주는 그 손길이 조카가 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 염려 마.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오래 보고 싶은 거예요. 탄자니아 빈민촌에서 시멘트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고자 부부는 SNS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인 700만 원의 후원금으로 식량을 채우고 학용품과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는 밤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모자를 만들고 또 쓰레기를 갖고 노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특별한 신혼 봉사를 택한 부부의 이야기는 지난 7월 말에 출간한 책에 모두 담겼습니다. 책의 수익금 일부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많은 이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되게 편하게 그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책을 통해서도 마치 책을 구매하면은 인쇄 일부가 기부되듯이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좀 봉사력 나눔이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쉬운 거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어요. 1년간의 신혼 봉사 덕에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부부. 이번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다고 고백하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여행하면서 이렇게 누구를 나누고 베풀 때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성숙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우리답게 유쾌하게 즐겁게 우리만의 프로젝트로 많은 분들이 좀 저희를 보면서 같이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면서 그렇게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지난 18일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행동 측은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사원 건립을 요구하지만 정작 이슬람의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택 한복판에 지어지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은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행동은 사원 건축 반대 서명을 받아 대구 북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20일 진행된 전달식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연세 의료원 내 12,000여 의료진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교회의 섬김에 큰 힘을 받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제11대 원장에 김용성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김용성 신임 원장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진흥원에서 문서선교후원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임기는 2022년부터 5년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과 카페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집니다.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9개월째 올랐습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6월보다 0.7% 높은 110.02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7%를 웃돌았습니다. 폭염으로 농산물 값이 올랐고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도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출 중단에 나서며 23일까지 접수한 대출만 기존대로 심사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 승인대출 모두 신규 접수를 받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증액과 재약정 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국기를 앞세운 시위대를 향해 이틀 연속으로 총격을 가해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아프간 독립기념일을 맞은 이날 전국에서 국기를 든 시민이 시위를 벌였고 탈레반은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한 주민은 시위 도중 여러 명이 숨졌다며 다만 사망자는 총격에 의한 것인지 압사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탈레반 측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외국인과 아프간인에게 안전한 경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G7 의장국인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대표로 발표한 성명에서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위기 구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공통된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말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하고 내후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첫 번째 경고를 내놓고 11월부터 공식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 결정의 양대 변수인 노동과 물가는 내년 중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콩 정부가 한국에서 발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 홍콩 한국 총사관은 강화된 홍콩 정부의 규정에 따라 20일부터 한국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홍콩을 방문할 때에는 홍콩 비자를 발급받고 3주간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반면 홍콩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36개국에서 발행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부터는 가을 장마가 찾아옵니다. 장마는 다음 주까지 이어져 중부와 남부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절이 바뀔 준비를 하면서 밤낮으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과 저녁은 다소 선선하다가도 한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굿TV는 지난해 10월 천사 후원의 달에 진행하는 특별 후원 방송에서 모아진 후원금으로 도움이 시급한 교회나 선교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년소녀 100가정을 선정해 장학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굿TV가 진행하는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